살면서 받아본 최고의 사랑과 행복. 미소를 보면 모든 근심이 녹아내립니다. 덕분에 제가 한 단계 성숙한 인간으로 변화된 것 같습니다. 살랑살랑 부는 바람이 기분을 좋게 하는 어느 날 특별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세 사람의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만 1살 된 딸을 키우고 있는 임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5살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곽지현이라고 합니다. 지연 씨는 5살 된 아들을 육아하면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들이 둘인데요. 15살, 10살 아들 둘 키우고 있는 김희정입니다. 와, 희정 씨는 두 아들을 키우면서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대요. 저희 선배님들이시네요. 저는 이제 내년에 곧 두 딸의 엄마가 돼요. 어머, 현주님 벌써 둘째 찾아온 거예요? 아이 둘이면 정말 힘들긴 한데 그래도 행복도 2배가 될 거예요. 그럼 우리 오늘 메뉴부터 한번 좀 주문해 볼까요? 오늘의 메뉴 일당백 일하는 엄마. 네, 오늘 엄마들의 브런치 주제는 바로 육아. 일과 육아를 함께하는 엄마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보니 저희도 지금 다 일을 하면서 육아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저는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고. 그렇죠. 저는 마케팅팀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와, 변호사시고 또 마케터시고. 저는 아이를 낳기 전에 가장 큰 고민이 내가 아이를 낳고 나서도 이전처럼 일할 수 있을까? 아마 많은 엄마들의 최대 고민이 아닌가 합니다. 맞아요. 특히 아이가 어릴 때는 아이 옆에 조금 더 있어줬으면 하는 마음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퇴사를 고민하기도 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일과 육아를 함께 하자, 동시에 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법정에 갈 때 재판을 가거나 아이를 데리고 다니기로 했습니다. 진짜요? 네. 너무 멋있다는 생각 들고요. 근데 저도 단 한 번이지만 아이랑 같이 생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어요. 생방송에요. 네, 제가 정말 수천 번 생방송을 했지만 그날만큼 떨린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 입장에서도 엄마 직장에 함께 온다는 게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어, 같이 한번 그래요? 보실래요? 네. 엄마랑 같이 엄마 일하는 거 보니까 어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오, 와, 너무 좋아. 이 네 글자에 정말 많은 감정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아이에게도 엄마가 일하는 자연스러운 모습 보여준다는 게 또 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저도 법정에 아이를 데리고 갈 때 사실 처음에는 고민도 많이 했고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했는데 이렇게 아이가 안정적으로 커가는 걸 보니까 잘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는데도 제가 이렇게 이제 차려입고 준비를 하니까 엄마 재판 가? 나 바지 입을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일과 육아를 함께하는 엄마들은 아마도 비슷한 고민을 할 겁니다. 일과 가정,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죠. 두 가지를 해내고 있는 엄마, 저의 일상도 담아봤어요. 이제 오늘 아침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났어요. 이제 출근을 하기 전에 아리아를 한 번 더 보고 갈게요. 출근하기 전 곤히 잠든 아이의 모습을 보고 나와야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나갔다 올게. 사랑해, 아리아. 이따 만나자. 다녀올게, 남편. 너도 같이? 파이팅. 안녕. 이렇게 출근을 하면 저는 잠시 엄마를 내려놓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아나운서 임현주가 되는 거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혹시 일하시면서도 네. 아리아 많이 생각나시나요? 제가 출근해서 이제 분장 받을 때까지는 뭐 하나 CCTV 한 번씩 보긴 봐요. 근데 진짜 딱 방송이 시작되는 순간부터는 그 순간을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딱 방송 끝나면 아리아 뭐 하지? 잘 있나? 놀고 있나? 자나? 그죠? 궁금해지죠, 바로. 그래서 아이가 생각날 때는 이렇게 영상 통화를 해요. 다니엘. 아리야, 엄마? 아리야. 웃는 거 봐. 웃는 거 봐. 그때 누군가 다가오죠. 많은 방송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활약하고 있는 김대호 아나운서입니다. 선배. 아리야, 삼촌이야, 대호 삼촌. 네. 다니엘. 뭔가 싶지? 아리야,
잘생긴 삼촌이야. 내 얼굴 표정이 있어요? 근데 왜 이래? 원래 첫째가 아빠. 아, 아빠 닮긴 했어. 근데 둘 다 닮았다. 닮았어? 눈이 되게 둘 다 눈이 되게 크. 예. 아리야, 삼촌 좀 봐봐. 오늘 진지 모드야. 너무 예쁘다. 제 친구들이나 주변에서 들으면 그러니까 아이가 생긴다는 건 그러니까 뭔가 내 아이가 생김으로써 뭔가 이렇게 하나의 또 다른 내 가족이 생긴다는 의미보다도 이게 다른 인생이 또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궁금하긴 해요. 삼촌 안녕. 안녕. 메롱하네, 메롱. 이렇게 아이가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한 후에는 일에 집중. 열심히 업무를 보고 난 후에요. 퇴근을 하면 저는 다시 아리아의 엄마로 돌아가게 됩니다. 집에서는 아이와 충분한 시간을 함께 하죠. 뭐가 제일 아기 키우면서 좋아? 그냥 아리아 미소요. 미소, 예, 맞아. 예. 진짜 아이의 예. 해맑은 미소. 예. 결론은 일과 육아를 병행한 걸 후회하지 않는다. 너무 행복했다. 지나고 보니 너무 잘한 선택이었다. 물론 이렇게 일과 육아를 함께 병행하는 게 네. 무척 힘들기도 그렇게 해요. 하기 어려운 아쉬운 점도 분들도 많이 많고요. 계세요. 저는 특히나 제가 출근할 때 아이가 자고 있잖아요. 왜 그 자는 모습만 보면 그렇게 마음이 짠한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또 아이가 첫 뒤집기 할 때, 혹은 뭔가 처음 이렇게 말할 때, 이제 그런 순간들을 놓치게 되니까 근데 그런 게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필요한 게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바로 아이가 필요한 시기에 육아 시간을 보장받는 방법입니다. 저는 육아휴직을 사용했어요. 직장인들에게 육아휴직은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하면 알차게 보낼 수 있을지 노하우를 알려드리고자 책을 썼어요. 그냥 막연하게 아이랑 함께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나만의 테마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의 애착 관계 형성이라던가 초등학교 입학 준비 이런 식으로 테마를 정하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구체적인 액션이나 시간을 어떻게 쓸지 방법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방법들이 정해지게 됩니다. 저는 아이 낳고 출산 휴가를 사용을 했어요. 그때 3개월이 저는 진짜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된 제도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라면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회사에서 뭐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썼다고 해서 퇴사를 시킨다든지 해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불합리한 대우를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죠. 하지만 육아휴직을 고려하며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바로 급여 부분이죠. 아무래도 육아휴직을 망설이게 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문제가 결국에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빠질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육아휴직 급여 제도가 좀 궁금해요. 이제 통상임금의 80%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오, 여기 달콤한 메뉴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인상되는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1개월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 내에서 월 최대 250만 원, 그리고 4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월 최대 2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7개월 이후부터는 통상임금의 80% 내에서 월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1년 동안 최대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연 1,800만 원에서 약 2,310만 원이 되는 거네요.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메뉴는 뭘까요? 지금은 육아휴직을 2회 분할해서 3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3회로 확대가 돼가지고요. 3회 분할해서 4번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와. 단기 육아휴직이 도입되면 1년에 2주 이내에 단기 육아휴직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도 방학이 있잖아요. 통상 1주에서 2주 정도 되는 이 방학 기간 동안에 아이들을 봐줄 사람이 마땅치 않은데 이 제도를 활용하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더불어 지금은 1개월 단위로만 육아휴직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1개월 이상 휴직을 하지 않아도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있어서 근로자도 회사도 부담이 덜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메뉴는 이제는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왜 동료나 사업주, 또 상사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육아휴직이 필요하다면 써야죠. 그런데
아무 걱정하지 말고 육아휴직 잘 다녀와요. 오, 사업주가 흔쾌히 육아휴직을 받아줍니다. 그런 이유가 있다는데요. 이제는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앞으로 사업주는 육아휴직의 허용 의사를 일정 기간 내에 서명 고지해야 하고요. 만약 기한 내 허용 의사를 고지하지 않으면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각각 신청해야 했지만 이제는 한 번에 통합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또 육아를 위해 빨리 퇴근하는 근로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얼른 퇴근해요. 네, 먼저 퇴근할게요. 일 잘 부탁해요. 제도가 바뀌어요, 문화가 바뀌어요. 네, 7월부터 빨리 퇴근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이용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도 업무 분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출산휴가, 육아기 단축 근무를 하는 직원을 대신할 인력을 고용할 때 중소기업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지원금이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늘어나고요. 육아휴직자를 대체하기 위한 인력을 고용할 때도 인건비를 120만 원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 엄마, 아빠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일과 육아를 함께하는 부모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죠? 중요한 것은 지금 삶이 정말 그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정말 내가 오히려 사랑을 주는 게 아닌 온전한, 정말 그 완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아이를 키우는 거는 힘든 건 진짜 맞지만 그 외에 아이가 주는 기쁨과 아이한테서 배우는 또 많은 경험들, 그리고 어디 책이나 이런 영화에서나 배울 수 없는 값진 그 교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시간들이 저는 힘듦보다는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저는 이제 결혼하고 아이 낳기 전에는 뭔가 항상 내가 어떤 성취를 하거나 성과를 내도 그런 허무함이나 외로움이나 공허함이 항상 마음속에 있었어요. 근데 아이를 낳고 나서는 진짜 내가 인생에 중요한 걸 잃고 있지 않구나, 갖고 있구나, 이런 충만함이 딱 들어왔거든요. 저는 이런 충만함을 느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부모가 되기까지 걱정도 고민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주는 행복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고 하죠. 부모, 기업, 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문화, 내년이 되면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육아휴직만큼이나 꼭 필요한 교육과 돌봄 환경, 다음 주에는 특별한 아빠들과 함께 찾아올게요. 기대해 주세요.